꼴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10라운드 리뷰는 알 수 없는 남자 알팀과 함께합니다. 또 오늘 뭐가 나올지 기대했었는데 또 반전이네요. 반전. 알 수 반갑습니다.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옷이 의상이 뭐 되게 멋진데요? 예쁜 거 입으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패션 센스가 그냥 네, 그냥 등 스트레칭 한번 하고 좋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꼴닷컴 옷이 참 예뻐요. 그러니까요. 좀 잘 어울리고 남녀노소 그냥 뭐 누구나 할 때 가시죠. 남녀노소. 네. 뭐라고요? 네, 10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10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0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울산 대 인천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주니오가 골무원 열이라고 있어요. 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쭉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네, 골무원 주니어도 뭐 공무원이랑 똑같이 그냥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이청용의 선제골과 이제 주니어 선수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울산이 4대1 대승을 거뒀고요. 지난주에 이제 전북전 패배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인천은 이제 임대로 재합류한 아길라르와 이제 시즌 2호 골을 터뜨린 이제 무고서가 분전했지만 대패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주니어는 시즌 12호 골 헤트트릭 때문에 이제 12호 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 경쟁에서 이제 멀찌감치 앞서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선발 라인업을 쭉 살펴보니까 신진호 선수가 울산에서 결장을 했더라고요. 네, 전북전 이제 워밍업 도중에 뭐 약간 쓰러지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제 빠졌던 신진호가 이날도 이제 결장을 하고 대신 김성준 선수가 첫 번째 선발 기회를 받았고요. 네. 울산은 좀 특이한 점이 서브 명단에 네. 센터백 선수가 없었어요. 없을 무 센터백. 찌찌뽕. 네. 마지노트 파남보. 너무 싫어. 네, 김기희 선수가 이제 전북전 퇴장 네. 징계로 이날은 출전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뭐 원주재 선수가 센터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일단 정승현, 불투이스로만 네.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없이 리그만 진행되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 두 선수 조합으로만 네.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주인공 주니오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인천 킬러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주니어 선수가 이제 인천전 5경기 연속골 이제 득점 행진에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레머니가 조금 재밌었어요. 네, 첫 번째 세레머니는 이제 브라질 언론과의 약속을 했던 이제 요거요. 네. 따르릉.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세레머니는 바로 요겁니다. 네, 3-3. 그래서 이제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나 뭐 네. TV를 시청하는 팬분들이나 다 이제 헤트트릭 욕심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이제 경기 이후에 기자회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니어 선수 아내의 네. 생일이 7월 7일. 77. 77. 7733. 럭키 세븐세븐. 네, 33살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숫자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했고요. 주니어 선수는 이날 헤트트릭이 이제 개인 통산 K리그 첫 번째 헤트트릭이고 울산 입단 후에 9번의 멀티골을 기록을 했지만 헤트트릭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경기에서 헤트트릭, 골 헤트트릭이랑 도움 헤트트릭이 동시에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진귀한 그런 기록 중에 하나인데요. 이날은 주니어 선수의 골 헤트트릭 이외에도 김인성 선수, 울산의 스피드레이서, 세계 최고 11위 달리기. 피파에서. 그 김인성 선수의 도움 헤트트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K리그 통산 13번째 한 경기 한 팀의 이제 골이랑 도움 헤트트릭이 동시에 나온 그런 기록이고요. 승강제 이후에는 이제 K리그 1 기준으로 5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울산이 이 부분에서 좀 앞서가고 있네요. 네, 첫 번째 이 기록이 만들어진 게 이제 93년도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 2002년에 이제 울산이 이 기록을 작성을 했는데, 뭐 유상철 선수가 이제 그 당시 선수, 지금은 이제 명예 감독이 뭐 2번 그런 기록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 경기 이제 울산이 뭐 팀 통산 4번째로 주니어 김인성 조합으로 네. 이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머니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 나이를 네. 아,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니어 선수는 뭐 그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했긴 했지만 이제 집에서 혼날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도 했는데, 했어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골 넣었다면 이제 욕이 아니라 뭐 욕을 이렇게 했을 텐데, 삑! 아, 예. 이랬으면 뭐 싸다고 맞는 거죠, 뭐 집에 집에 가서. 못 들어가는. 예,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더 혼나요, 근데. 그럼 다음날 이게 맴매가 애가 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김인성 선수는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김태환 선수의 패스는 주니어 선수가 2개나 날려버렸어요. 네.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뭐 둘 사이는. 근데 일단 뭐 김태환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뭐 김인성은 3도움을 했는데 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있는 선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 선수가 김태환 선수한테 커피 2잔, 그다음에 김인성 선수한테 3잔 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캔커피. 레스비? 연습이. 네. 한편 김도훈 감독님이 트레이닝복을 버리고 오랜만에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이제 김동훈 감독은 굉장히 이제 뭐 깔끔한 네. 정장 차림으로 이제 인기를 또 모았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엔 좀 특이하게 이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많이 경기에 나섰는데, 유행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좀 더, 힙하게. 예. 축구와 패션을 만난. 네. 예, 골.com. 네, 이날은 이제 셔츠를 착용을 했는데, 사실 올 시즌 2번째입니다. 지난 이제 부산전 때도 셔츠를 착용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리그 내에서 김도훈 감독이 1970년생으로 이제 쉬운 줄에 접어든 감독인데, 본인보다 이제 연장자가 조덕재 감독 한 분이에요. 그래서 65년생 조덕재 감독을 약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네. 트레이닝복이 아닌 셔츠 차림으로 단정하게 그렇게 경기에 나섰다고 보여지는데, 이날은 아마 이제 친정팀 인천 감독을 역임을 했었으니까 친정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색도시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몸매가 아직도. 느끼시는 바 없나요? 저는 뭐 자꾸 요즘에 자꾸 잘 어울려요, 티셔츠. 잘 어울리죠. 와, 힙합니다. 그쵸. 이런 거라도 입어야지 그냥 뭐 그냥. 네, 그리고 또 울산으로 이적한 홍철 선수가 네. 경기를 나왔어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적인데 이제 수원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홍철 선수가 뭐 선발 출전은 아니었지만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고요. 뭐 자신의 주 포지션이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섰고, 김동훈 감독은 이에 대해서 아직 몸 상태가 완전치는 않지만 뭐 경기를 뛰면서 맞춰가야 되고, 뭐 특히 이제 크로스 능력을 좀 보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날 홍철 선수 투입으로 기존의 왼쪽 풀백을 보고 있던 박조 선수는 이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동을 하면서 아길레르 선수를 맨마킹하는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울산이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인천은 8연패예요. 네, 인천이 지금 8연패를 빠졌는데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K리그 1 기준으로 지금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2013년 강원FC, 15년 대전 시티즌이 기록했던 그 기록과 똑같은 8연패를 당했고요. K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1994년이죠. 네. 그 신생팀이었던 전북 버팔로가 기록했던 10연패에 지금 조금씩 다가서고 있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경기 상대가 상주. 3위를 달리고 있는 상주, 그 다음 그다음에. 경기가 선두이자 그 전북 버팔로를 전신으로 갖고 있는 전북 현대를 만나게 돼서 일정도 사실 굉장히 조금 빡빡하고 부담스러운 상대고, 뭐 그런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 최다 연패를 기록할지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과 서울의 경기 슈퍼매치였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누가 슈퍼 매치라고 했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9위, 10위에 올라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색한 위치, 그다음에 너무 볼 것 없는 그 더비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뜨거웠던, 정말 라이벌을 잡고 반등하자는 의지가 보였던 뜨거운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타가트 선수가 살아났어요. 타카토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멀티골을 장렬을 했고요.
수원이 이제 타카트 선수의 선제골을 비롯해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리면서 3대1로 앞서갔지만 이제 후반 2골을 내주면서 3대3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서울은 이제 전반에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조영 선수의 이제 크로스를 박주영 선수가 넘어지면서 네. 동점골로 연결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박주영 선수가 그 전까지는 대한 선수랑 8골로 슈퍼매치 그쵸. 최다 득점 타이였는데 이제 9골로 넘어서면서 또 최다 득점의 주인공이 됐네요. 네, 슈퍼매치에 유독 강한 면모를 네. 보였던 박주영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3대1로 뒤진 상태로 서울은 후반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제 슈팅 몬스터죠. 네, 조영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골과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마르 선수의 강한 왼발 프리킥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이제 고광민 네.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동점.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이기겠다고. 와, 이건 진짜 뭐 그 무더운 더운 여름 저녁이긴 했지만 여름 날씨잖아요. 근데 정말 선수들이 진짜 뭐 온 힘을 다한다는 네. 표현이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네. 짜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경기 막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 네. 그 나머지 마지막 1분까지도 양 팀이 서로 골대를 맞추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혈투를 보여줬습니다. 슈퍼매치 이기겠다 하는 투지가 엿보였는데 또 수원의 투지가 엿보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염기훈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염기훈 선수가 지금 A급 네. 지도자 과정 중에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슈퍼매치 워낙 중요한 경기고 네. 또 팀에 또 상징성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경기에 이제 투입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원이나 염기훈 선수가 얼마나 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선수 명단을 보면은 서울은 황현수 선수가 명단에서 빠지고 이제 김원식이 네. 윤영선, 김주성과 3백을 구성을 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용 선수가 이제 박주영 선수의 네. 슈터 파트너로 낙점이 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날 이임생 감독님이 이렇게 밝은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네, 김건희 선수였죠. 팀의 3번째 골이 터지고 나서 저만 막판이었는데 정말 이인생 감독이 올 시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이제 환한 얼굴과 보여주세요. 한박 웃음. 한박 웃음. 와, 일로 와라. 와, 한번 안아주겠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이때까지만 해도 네. 수원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계속 못 이기고 있잖아요. 네. 슈퍼매치를. 그래서 와, 이 날이 정말 그날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이긴다. 가졌을 텐데 또 수원은 근데 올 시즌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막전 전북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울산, 광주, 상주랑 할 때 85분 이후에 네.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이날도 뭐 경기 막판은 아니었지만 네. 후반에 2골을 내리 실점하면서 이임생 감독의 화났던 얼굴이 그라데이션으로 다시. 어두워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 최용수 감독은 조용욱 선수를 칭찬하더라고요. 네, 조영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크게 좀 더 뭐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공격에 이제 가담하는 모습이 조금 안 나왔는데 이날은 정말 뭐 한 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최영수 감독의 칭찬을 이끌어냈고요. 이 조영 선수 같은 이 젊은 선수가 활약을 네. 하면 독수리도 웃게 합니다. 햄스터가 독수리를 웃겨. 아, 그렇죠. 와우. 햄스터도 독수리를 웃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최영수 어떻게- 감독은 경기 후에 조영욱에 대해서 제 실력의 120%를 발휘했다. 네. 라면서 이제 칭찬을 했고요. 뭐 다만 이제 전반전에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줬지만 이제 후반에는 좀 더 균형 잡는 거에 네. 포커스를 두고 경기에 임했다라는 이제 경기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무승부로 끝났는데 사실 아쉬운 쪽은 수원이잖아요. 네, 이제 2골 앞선 채로 후반 맞이했지만 이제 계속 동점골까지 내주면서 약간 뭐 승점 1점을 땄지만 약간 진 듯한 네. 이런 느낌을 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2015년 4월 이후에 당시에 이제 5대1로 슈퍼매치에서 승리한 이후에 17경기 동안이나 서울 상대로 승리가 없어요. 무슨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징크스를 물론 뭐 슈퍼매치라고 이제 강력한 라이벌 관계라고는 하지만 이런 기록만으로 네. 봤을 때는 너무나 수원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날짜로 보니까 1904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결혼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2015년. 그럼 뭐 결혼한 지 거의 한 1900일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굴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참 한결같은 모습은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대 포항의 경기인데 포항이 3연승을 이어갑니다. 포항은 정말 4대 0으로 대승을 하면서 3연승으로 계속 퐁당퐁당 이제 승패 경기 이후에 3연승을 이어갔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두 팀의 만남을 봤을 땐 정말 또 이제 라떼는 말이합니다. 라떼. 라떼 어딨습니까? 정말 이거 정말 이 성남과 포항의 대결 딱 하면 항상 처음 드는 생각이 있어요. 1995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태어나시잖아요. 네. 네. 나이를 당시에- 이렇게 갑자기 공개하시네요. 네이버 치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1995년 11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태어난 지 5개월. 생후 5개월 때 있었던 일입니다. K리그 그 95년 챔피언 결정전. 네. 그 당시에 이제 전기리그 우승팀, 이제 후기리그 우승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이제 막판에 하는 구조였는데 보통 이제 1, 2차전에서 승부가 나와요. 홈앤 어웨이로. 근데 이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당시 이제 1화의 홈에서 천안이었죠.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네. 동대문이었습니다. 동대문 그때는. 편집하는 거. 편집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 가서 이 명승부가 나옵니다. 3대3. 와, 라데의 2골과 황선홍의 또 골. 그리고 또 신태용 2골 넣습니다. 그리고 고정훈 또 한 골 넣고요. 다 누군지 아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승부차기 이런 거 없었어요. 바로 또 그 다음 주에 다음 경기. 제 3지역, 네. 3지역 그 당시 이제 안양 가서 세 번째 3차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90분 동안 0대 0이 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연장 후반 초반이었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연장에서 바로 성남이 그때는 또 이제 서든데스 골든골 제도가 있었습니다. 골 넣으면 끝이에요 연장에서. 그래서 골을 딱 넣고 바로 1화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네. 그 골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넘버원이에요. 이분 해설위원님. 해설위원, 네. 이상윤 해설위원. 그 당시 이제 이상윤 선수가 와, 또 골든골 터트리면서 이렇게 하고 세리머니를 하면서 막 그냥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안양 네. 종합운동장에. 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저는 이 두 팀을 만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알겠어요. 제가 너무 그걸 감명 깊게 봤던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포항이 네. 4골을 넣었어요. 네. 어디서부터 살펴볼까요? 제 차례인가요 또? 네, 다시 또 2020년을 다시 돌아와서 자 이날은 이제 송민규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이 성남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전반 22분이었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고 그 이후에 30분쯤 됐을 거예요. 30분에 이제 양동현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동점골을 뽑아내고 이제 세레브레이션 다 하고 이제 다시 중앙 선수에 킥오프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주심이 VAR 봐야 된다. 그래서 딱 보고 난 이후에 골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이 성남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네. 나상호 선수가 이제 포항의 강현무 선수 골키퍼 바로 앞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특별히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현무 선수의 약간 이제 플레이를 방해했다는 판정으로 이제 득점은 취소가 됐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이 이제 그 한 골을 내준 이후에 바로 이제 동점골을 따라갔다면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이제 흘러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골 취소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전반 막판에 또 송민규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일루체코 선수한테 추가골을 실점하면서 전반을 이제 2골 뒤진 채 이제 마감했다는 게 이제 성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송민규 선수의 활약이 이어졌어요. 네, 후반에도 송민규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팔라시오스 선수의 쐐기골로 성남이 대승에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네, 한편 이 오프사이드의 주인공 성남의 나상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네, 나상호 선수가 성남에 입단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뭐 기대만큼 이제 아직
팀과 다른 팀 동료들과 융화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였고 그런 부분에선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성남은 이날 또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교체 명단으로 빠지고 전승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면서 약간 변화를 줬었고요. 포항은 이제 이번 이제 여름인적 시장에 뭐 합류한 그 오범석 선수가 가벼운 부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왼쪽 풀백이었던 김상원 선수마저 지금 부상 중이라서 네. 박재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네.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경기 초반 부상 선수가 나왔어요. 네, 전반 18분이었는데 최우백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게 됐고 그 자리를 이제 성남의 기존의 이제 주장이었죠. 서보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뭐 오히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서보민 선수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공격에 좀 활기를 주었고요. 그런 장면에서 좀 득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서보민 선수가 반등의 실마리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손민우 선수가 워낙 네. 경험도 많은 선수고 그다음에 뭐 왼발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양동현 선수라든지 뭐 새롭게 합류한 나상호 그리고 뭐 홍시우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과 좀 조화를 좀 더 이룬다면은 성남의 지금 골 가뭄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김남일 감독님은 주름이 점점 깊어지시더라고요. 네, 그 잘생긴 얼굴에 네. 좀 주름이 좀 깊어지는 것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성남이 4연패하고 네. 지난 경기 이제 부산전에 승점 1점을 획득을 하면서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이날 다시 패하면서 조금 그런 흐름이 다시 꺾인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요. 하필 또 다음 경기 상대가 1위 전북현대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때 그런 질문이 들어가니까 네. 김남일 감독이 이제 보통 뭐 이런 한숨이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깊은 이 정도 될 정도의 이제 깊은 한숨과 함께 산 넘어 산이네요. 산 넘어 산입니다. 네. 라는 정말 쉽지 않은 일정에 대한 걱정을 크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성남이 골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성남이 지금 5월 31일 그 서울 원정에서 네. 토미 선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할 때 그때 터뜨렸던 필드골 이후에는 전혀 지금 필드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 달 반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뭐 PK 골이라든지 뭐 상대 자책골로 득점을 터뜨리긴 했지만 뭐 인플레이 상황에서 뭐 일어나는 이제 필드골 득점이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좀 더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날 뭐 지금 올 시즌에 10경기 치르면서 6골 넣고 있는데 뭐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부진을 헤쳐나가고자 네. 나상호 선수는 영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 공격진들의 약간 분발이 네. 조금 더 촉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경기 모두 살펴봤고요. 저희는 11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1라운드 프리뷰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두둥 쓰지 말고.